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하다 통일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국민통일방송 김정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국민대학교는 확실히 가을 캠퍼스가 특히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네, 저는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이곳 국민대학교에서 대학원 수업을 듣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예쁘지만 특히 가을에 수업을 들으러 오는 길이 참 기분도 좋고 낭만이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가을날 이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북한 이탈 주민 패널 두 분과 또 이수석 교수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또 춤과 노래, 또 악기의 선율이 어우러진 통일 음악회 시간으로 4시 30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단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하다라는 오늘 행사의 제목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리는 음악과 또 이야기들이 남과 북 마음의 거리를 한 걸음 더 좁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의 문을 힘차게 열어주실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무대는요, 춤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댄스크루 이유의 무대인데요. 댄스크루 이유는 젊은 감성과 또 파워풀한 안무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팀입니다. 이 팀원들은 재팬 리듬 댄스 페더레이션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또 충청대학교 총장배 대회에서도 2등을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원주 대표 댄싱 카니발 최우수상, 멜론 뮤직 어워즈 시상식 무대와 에스파 MLB 오프닝 무대, 워터밤 마블 무대까지 다양한 국내 무대에서 활약 중인 실력파 팀입니다. 오늘은 분단의 바다를 건너는 희망의 여정을 몸짓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이유를 맞이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다렸나 너절한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의 계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로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해묵은 기억과 이별할 그날을 옛날의 그이는 묻어두고 새로이 태어나는 날을 신선이라 어찌 사람이겠소 배 위에 이 한 몸 올랐으니 어디라도 가보자 밭을 올려 기야지 엿을 나가자 비탄으로 뒤덮인 땅은 뒤로 가고 소리 높여 기야지 엿을 노래 찾아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그곳은
어디로든 떠나자 같이 롤려 기어디 여트 나가자 고단으로 뒤덮인 땅은 뒤로 하고 소리 높여 기어디 여트 노래를 찾아가 또 다른 매일을 살아낼 그곳을 같이 롤려 기어디 여트 나가자 그림자들에게는 안녕을 보하고 소리 높여 기어디 여트 노래를 찾아가 또 다른 우리를 기다릴 그곳을 아무도 없더래 아무도 없더래 그랬대 아무도 없더래 아무도 오지 않나 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꿈들을 주워 모으자 희망을 주워 모으자 절망을 주워 모으자 사랑을 주워 모으자 대지와 하늘이 열리고 나서 거인들이 새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아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새로운 신전이 세워지고 나서 돌아라 불타오르는 나의 작은 별 네, 댄스크루 2회 무대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문을 제대로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듣고 오실 텐데요. 이번 연주는 상명대학교 대학원 외래 교수이시자 국제평화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맡고 계신 이지연 악장님의 무대입니다. 이지연 악장님의 아리랑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연 학장님의 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이 아리랑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뭔가 좀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날에 바이올린 선율을 들으니까 그 감동이 더 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행사의 무대를 댄스크루 이유와 이지연 학장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분단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북한을 알고 또 북한 주민들 삶의 모습을 알아야 공감이 생길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이 시간은 북한 이탈 주민 패널 두 분과 이수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대 글로벌 통일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석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학생들은 리포트 면제 학점도 잘 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예현철 교수 수업 듣는 학생도 있고 남강규 교수님 수업 듣는 학생도 있고 우리 전병길 교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수업 듣는 다 같이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두 분의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만나러 갑시다. 아주 메인 출연자이시고 또 강연이라든가 뭐 세미나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먼저 이 탈북 스토리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지를 사전에 이제 주셨어요. 이 사전 질문지도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즉석 질의 응답 시간을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소연 씨부터 좀 얘기 들어보는데 우리 이소연 씨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 그리고 미국 TV에서 아주 유명한 에미상 여우주연상 후보까지 오르셨고 물론 다큐멘터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썬데스 영화제에서 대상까지 작품으로 대상까지 받으셔서 지금 영화 감독이자 통일교육 강사 현재는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또 원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소연 씨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철원 이진호 원우님은 역시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에 2학기차 석사과정을 재학 중이시면서 북한에서 우리 국정원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구 국가 보위부가 있는데 보위부의 간부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게 잘 지내시다가 한국이 좋아서 바다로 헤엄을 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철원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우리 이소연 선생님의 그 탈북 스토리 한번 얘기 들어보죠. 제일 궁금하죠, 여러분?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처럼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자가 돼서 뇌물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희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뇌물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당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7살에 자원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상사까지 군복무 10년 마치고 제대하고 집으로 왔더니 당원이고 뭐고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으면서 배급제도가 다 없어졌고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시장 나가서 장마당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면서 쫄딱 한 5번을 망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생계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한 3일 동안 굶어봤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벌면, 그때 북한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국 가면 식당에서 그릇 가시는 일을 해도, 설거지만 해도 한 달에 1,500달러를 번대요, 북한에서. 저희 고향에서 집 5채 사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럼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두반강을 한 번 건넜더니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북한에 북송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2년간의 감옥 생활하고 2번째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철원 우리 선생님. 네, 조명이 너무 밝아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일단은 저는 2016년 9월에 왔습니다. 9월 18일 날 서해 해상으로 이제 강화도 말도 해병대 쪽을 헤엄을 쳐서 왔는데요. 한 6시간 헤엄쳐서 온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북한에서도 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각자 생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내 몸에 달린 손가락도 길고 짧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렵게 사셨던 분들도 있고, 또 거기서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어떤 권력 계층에 있느냐, 북한은 계급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위부에 있었던 것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대단하니까 아버님께서 그 보위부에 계시다 나니까 저도 대를 이어서 이제 보위부에 있었는데, 제가 뭐 탈북하게 된 동기를 뭐 이렇게 뭐 2, 3분 동안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 그냥 결정적인, 제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포인트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제가 미디어로 보던 현실을 직접적으로 국민을 통해서 알면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인연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정치적인 인연과 상관없고요. 제가 2016년 9월에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 TV를 다이렉트로 봤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다이렉트로 봤죠.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TV가 나옵니다. 거기서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듣고 대통령이 오라니까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사실은 무모하게 서해 해상으로 헤엄을 쳐서 탈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철원 그 수영을 했는데 한 몇 시간 수영했다고 하셨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자꾸 6km라고 했는데, 저희 같이 온 친구가 있어요. 같이 헤엄쳐서 온 친구가 구글어스로 찾아봐가지고 또 키로수를 재봤더라고요. 또 정확하게 21km더라고요. 네, 21km를 한 6시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21km를 다 헤엄친 건 아닙니다. 서해 바다는 아시겠지만 밀물과 썰물이 있어가지고, 저 썰물 때는 저희가 이제 갯벌로 뛰어왔습니다. 뭐 21km를 다 헤엄쳤다고 하면 제가 네. 지금은 그렇게 수영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해변가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바닷물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심장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수영장 가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이 패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궁금증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학생분들이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김주형, 자동차 공학과 김주형 학생 계신가요? 저기 가운데, 네. 김주영 학생께서 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매우 비싼 자동차,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가 유통되는지, 고위계층을 제외하고 일반 계층도 돈만 많이 모은다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소연 씨. 제가 대답할까요? 네, 북한에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녔을 것 같기도 한데. 저 롤스로이스 이름도 못 불러봤습니다. 사실 그 북한에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귀한 딸 시집 보낼 때에는 꼭 승용차 태워서 보내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소달구짓하고 결혼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승용차를 타보나 이름은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북한 내의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요 한두 달 사이. 북한 안에 제가 저희 친척입니다. 친척이 중국하고 밀수 장사를 하는데 승용차 장사를 해요. 그럼 뭐냐면 대북 제재 걸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저 승용차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중국에 있는 개인하고 거래를 해서 승용차를 가져다가 그 승용차가 전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이 차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처럼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쓰느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차를 가져가는 친구가 양강도입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가져가고요. 이 차를 신의주에 있는 사람한테 파는데 어떻게 가져가냐? 그랬더니 양강도 도당 책임비서,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시장? 네, 시장 차 번호를 새로 건너온 차에다가 번호를 갖다 낍니다. 껴서 이 차를 신의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간부차인 것처럼. 근데 가다 걸렸답니다. 왜 걸렸냐 했더니 이 보이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도로에 딱 서가지고요. 아니, 시장차가 까만색인데 왜 흰 차냐? 어제까지 까만색이었다. 이래서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름 롤스로이스가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뇌물 주고 그 차를 빼서 갔는데 개인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합법적으로 국가 공장 회사에다가 등록을 하고 저 이 공장에 이름을 대고 한 달 동안 수입을 벌어서 회사에다가 60% 이득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 차를 개인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개인이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요즘에는 장마당 경제와 함께 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김주영 학생분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한데 해소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요. 이분은 자동차 융합대학 학생이신데요. 양윤비 학생 계신가요? 이쪽에. 네. 근데 교수님, 그 질문 선정된 학생들한테는 가산점 있나요? 예,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네, 양윤비 학생은 북한의 대중교통의 종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이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이철은 선생님께서 대중교통이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예, 평양을 비롯해가지고 각 도 직할 시대들은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 체제로 사실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걸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개인들이 기관 기업소에다 적을 걸어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북한에 택시도 있어요. 지방에 택시도 있고 한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가면 이제 지하철 그리고 또 그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돈을 내고 타죠. 국전 가격에 돈을 내고 탑니다. 우리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지금은 평양에서 최근에는 카드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개인과 국가에서 유지하는 게 있다. 그리고 아까 차 롤스로이스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북한에는 개인이 차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교포들. 그 개인들은 기껏해야 오토바이 정도 타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마이바흐 정도 타는 걸로 아마 취급할 겁니다. 네. 그 마이크 잡은 김에 북한에는 어때요? 도로 시설이 어떤가요? 고속도로는 있나요? 북한에는 고속도로가 총 한 7개 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정도 기억할 정도로 있으니까 고속도로가 좀 열악하다는 소리겠죠. 평양 개성 고속도로, 원산 평양 고속도로, 남포 평양 고속도로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는 거의나 다 비포장도로입니다. 지방에는 비포장도로 돼 있고 이제 도 직할시를 비롯한 군 그리고 평양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만 있는데 평양도 제가 많이 다녀봐서 하는데요. 평양도 뒷골목에 가면 비포장도로 있습니다. 네. 방금 질문은 자동차 공학과의 김지섭 학생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자동차 공학과다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김정아 학생 어디 있나요? 예,
질문에 채택되면 우리 전병길 유현철 교수님이 소정에 뭘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 북한 일반적인 가정에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가전 제품이 보급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는데 보통 북한에서는 결혼할 때 우리처럼 가전 제품을 갖고 가는지 되게 궁금한데 우리 서연 쌤 어때요? 그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여자를 고를 때 오장육기를 할 수 있느냐? 오장육기. 오장은 뭐가 들어갈까요? 보자. 신장, 심장, 콩팥. 그렇죠. 우리 심장을 줄 수 있다. 네, 네. 오장육기가 오장이 뭐 옷장, 뭐 신발장. 그다음 북한은 식장이라고 해서 우리 찬장 그 밥 먹는 그릇이랑 다 넣는 거 이런 장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육기는 뭐냐면 전자기기입니다. 말 그대로. TV, 뭐 라디오, 옛날에는 녹음기 뭐 이런 것들을 오장육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7장 8기까지 나간다고 하긴 해요. MP3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예, 근데 요즘에 제가 그 북한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장 그 북한에서 인기 있는 것이 노트텔. 왜냐하면 TV가 있는데 사랑의 불시착 보셨잖아요. 전기 없잖아요. 그죠? 예, 냉동고 안에 뭐가 있던가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옷이 들어가 있고. 실제 냉장고를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활용성 있게 쓰는 게 노트텔이에요. 요게 제가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계산해 보니까 7만 원, 8만 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자체로 태양열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체로 빛을 해결하기 때문에 노트텔 갖다가 놓으면 A4 용지만한 것이 TV도 나오고요. USB도 꽂을 수 있고요. 여기에 CD도 들어가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노트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철원 선생님 그 결혼할 때 뭐 가전제품 사와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성들이. 그러게요. 뭐 기본은 아닌가요? 죄송한데 북한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준비를 합니다. 예.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아직 북한에 이제 본권적인 게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앞으로 남편이 이제 진로가 명백하게 되어 있다, 뭐 법관이 될 수 있다, 당일꾼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집까지 마련을 하고 뭐 오토바이, 핸드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키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북한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성분들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약혼식 할 때 두 번 약혼식 결혼식 하는데 약혼식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할 때 옷을 해고 와라. 그래서 뭐 첫날 신부가 입을 저고리감도 보내고 양복 해 입고 와라 이런 것도 보내는데 결혼하는 날은 여자가 자동차에다가 큰 차에다가 짐을 싣고 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자가 손해 보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파혼당합니다. 요새는 그죠. 예.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제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식품영양학과의 민세희 학생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질문만 주고 안 왔네요. 이 학생 질문은 임산부, 영유아,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때요? 북한에서는 따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영양 뭐 보충 이런 걸 해주나요? 없죠. 네, 전혀 없고요. 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부모들이 일을 하면 타가소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그럼 그 타가소에서 점심 정도는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보니까 집에서 다 도시락을 그 변또를 싸와라. 그래서 변또를 싸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싸오는 애들은 영유아 그 타가소에도 못 보내는 겁니다. 부모가 밥을 못 사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임산부라고 해서 어떠한 사회적 혜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산전휴가, 산후휴가는 있더라고요. 예, 근데 복지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전무하다고 봐야죠. 맞지요? 네, 그럼 제가 이어서 다른 학생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수인 학생 오셨나요? 김수인 학생? 네, 저기 뒤쪽에 계시네요.
자유전공 경영학부의 김수인 학생은요, 한국은 마케팅과 광고가 중요한 경영 요소인데 북한에서는 제품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가끔씩 우리 평양 방송 보면 대동강 맥주 막 이러면서 막 홍보하거든요.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시죠. 뭐 그런 광고를 보면서 저도 북한이 많이 달라졌나 그런데 제품 홍보를 많이 하나요? 어떤가요? 우리 제품 홍보 뭐 우리처럼 소비자가 있어야지 제품 홍보를 할 텐데 북한에서 뭐 자동차도 생산 못 하는데 자동차 생산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개인들이 차도 살 수 없는데 그런 홍보는 안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북한하고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보 마케팅 얼마나 많이 합니까? 광고도 많고. 북한엔 TV 나오면서 영화 나오면서 홍보 나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 보기가 참 편하죠. 예, 뭐 끝나기 전에 나오고 시작하기 전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중요할 때 나오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제 국제 뭐 운동 스포츠 활동할 때나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북한 거를 해외에다 팔기 위한 홍보지 북한 주민들이 소비하게끔 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영어영문학부의 김예진 학생 오셨나요? 네, 뒤쪽에 계시네요. 네, 김혜진 학생은 한국의 경우에는 영어 교육이 필수입니다.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우는지 영어가 아니더라도 제2 외국어를 배우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실 제가 북한에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북한은 그때 4년제였어요. 근데 4학년부터 갑자기 모두가 외국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부터 했었던 외국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영어 할 사람, 러시아어 할 사람을 손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를 할 사람, 뭐 영어 할 사람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안 좋게 하잖아요. 예, 미제 침략자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미국 영어 안 하고 러어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어를. 그래서 저도 사실은 러시아어를 했어요. 근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사회에서는 영어를 더 필수로 했고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중국어 학원도 생겼어요.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중국어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치는데 이제는 러시아어가 지고 영어 위주로 중국어 위주로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럼 과외도 시키고 막 그런 현상이 많았겠네요. 요즘에 저희 친척들이 갑자기 그 하는 얘기가 한 달에 $100만 있으면 우리가 서울대 학생을 부르듯이 북한 평양의 김대 학생을 방학 기간에 부를 수 있다. 근데 $100면요 4인 가족이 한 2, 3개월 밥을 먹어요. 네, 그래서 많지는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네. 자, 우리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청중 여기 참석한 학생들이 즉석 질문 한번 받아보려 합니다. 누가 우리 질문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 저기 우리 학생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죠. 예. 마이크 준비됐어요. 아니 그냥 올라오시죠. 그냥 잠깐. 예, 잠깐. 올라오시죠. 뭐 괜찮다면. 예.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죠. 예. 우리 김정은 앵커 옆에. 예. 용감하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오, 자기 소속 밝혀주시고. 용감하네요, 그래도. 네, 저는 중국 어문전공 재학 중인 서하선 학생이라고 합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쳐주세요. 용감합니다. 무슨 질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평소에 이제 중국 어문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 외에도 이소연 강사님 나오신 비욘드 유토피아도 3번이나 챙겨볼 정도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앞에서 영어 영문 학생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이랑 연계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사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에 대한 사상 교육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났네요. 그래요.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중국 혹은 북한 당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굉장히 궁금할 듯 합니다. 우리 생각이 날까요? 중국에 대한 이제 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이제 적대 교양은 하는데요. 중국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일반 주민들이 중국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중국 때문에 그 밀수도 하든 뭐 무역을 하든 중국에 의해서 가져가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북한에는 북한의 제품이 뭐 거의 뭐 중국 거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런데도 중국에 대한 인식은 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왜 안 좋냐라고 했더니 뭐 통일을 극구 반대하는 것이 중국이다라는 생각을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못 사는 건 중국 때문에 그런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북한에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소연 쌤 뭐 있나요? 또 중국 하게 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6월달 6.25 전쟁 요 시기만 되면 꼭 영화를 틀어줍니다. 중공군이 참전했던 그러한 영화를 북한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공군이 북한의 아이를 이 호수에 빠진 아이를 구원해주고 죽어요. 뭔가 이러한 그 향수를 자극하는 이러한 영화를 보여주면서 중국은 친선의 의미로 굉장히 교육을 합니다. 친선 우호 관계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 진호 씨 얘기한 것처럼 일반 주민들은 사실 중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는 두만강 앞에다 놓고 중국이 나날이 발전하는 게 보여요. 그냥 앞에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해요. 야, 오늘 밥 먹었네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희는 기아집에서 살 때 중국은 볏집을 얹은 지붕이었어요. 근데 5년 10년 지나니까 그 지붕이 기아집으로 바뀌고 어느 날 저희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중국은 불빛이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한 주민들이 뭐냐면 가장 정상적이면 우리는 왜 새까맣고 저기는 불빛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저놈들이 우리 지금 중국에 넘어오라고, 우리 넘어가면 우리 다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막 보여주는 거야.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중국에 대한 굉장히 그런 인식은 여기 중국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네. 우리 중국 친구도 있는데 네, 그런 뭐라고 인식이 말하는 있으면, 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인식이 있으면 고향에 돌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잘 좀 해주기를 그렇게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해주면 됩니다. 더 하려다가 세 글자는 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온 김에 우리 뭐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학생.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생분들도 많이들 미디어로 접하셨을 텐데 요즘 SNS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가 봤던 영상은 외국인 학생분이 북한에서 유학을 하는 브이로그 영상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었는데, 제 기억 속 북한은 외국의 자기들의 언론 혹은 생활이 미디어적으로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제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또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막지 않는, 더 나아가게 내비두는 느낌이 크게 드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엔 어떠신지, 그리고 당시에 계셨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제재와 압박을 가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미디어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오픈을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건 다 짜여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 우리처럼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찍고 싶어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건 아니고요.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이 홍보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북한에 들어와서 홍보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을 데려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북한의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당에 있는 이제 선동부에서 북한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100번 1000번 이야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힐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뭐 용어로 전문적으로 이제 해외에다가 뭐 북한의 이제 자기네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정착적인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개인들이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저희 친척들이 원산에 갈마 휴양소가 생겼잖아요.
김정은이가 나와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원산 갈마 휴양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북한 주민들 그걸 이용하게 하는데 양강도 해사는 강원도하고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끝에서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양강도에 있는 저희 사촌이 거기 갔다 와야 되겠다.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면 되냐? 자기 10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4명, 5명이 모여서 중국 돈으로 한 500원 정도씩 냈대요. 그러면 우리 한국 돈 10만 원이에요. 네, 내서 차를 대여해서 그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강원도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갈마 휴양소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사진이랑 쫙 보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자기들은 그런 휴양소를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사진을 딱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80년대 휴양소 같아요. 바닷가 휴양지 같긴 해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진 찍는 거를 얼마나 단속하는지 거의 사진을 막 숨겨가지고 찍어온 거예요. 즉 뭐냐면 외국인들 노는 코스가 따로 있고요. 가보니까 북한 주민들 노는 코스가 따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하고 말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가서 이 친구가 밥을 먹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식당 호텔 잡아놓은 것이 북한 돈으로 20만 원이래요. 그럼 뭐냐면 한 100달러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서 한 끼 밥 먹는 게 4만 원에서 5만 원이래요. 그 들어가서 그 돈을 100만 원을 북한 돈 100만 원을 카드에다가 충전해서 쓰고 왔다. 즉 뭐냐면 그 안에 넣는 게 자유롭지가 않고 사진 찍는 것도 허용이 안 되고 나올 때 휴대폰 검사 맡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갔다 왔다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갈마 가서 놀고 왔어. 이거 하나만 자랑거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 여기 청중 학생들 중에 이제 질문 이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남강규, 저기 우리 학생 누구 수업 듣고 있나요? 남강규, 안 그래도 남강규 교수님 제가 수업 듣는 학생 중에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죠. 저 우리 학생한테 무슨 과인지. 안 그래도 제가 남강규 교수 수업 듣는 학생 혹은 이수석 교수 수업 듣는 학생 좀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죠. 아니면 앞으로 나오실까? 무선 마이크 준비 안 됐나요? 이름도 김장훈 안 해요. 우리 무슨 과인지 이름 얘기하시죠. 네, 일본학과 소속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남한과 북한 둘 다 이제 과거에 일제 강점기라는 그런 일본에 대한 마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역사 교육을 할 때 일본에 대한 그런 역사적 가치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본 연예인 같이 생겼네요, 아주.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아우, 용기 있게 질문했는데. 그래, 북한에서는 일본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북한에서 일본에 대한 교육을 좋게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북한에는 이제 계급 교양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급 교양관에 가면은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하나를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교육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저지른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역시 일본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미국도 그렇게 좋아 안 하면서 미국 영어도 제2 외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그 제일교포들과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중고, 일본에서 쓰던 것들, 중고 자전거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북한 주민들이 거의 차죠. 예. 일본 또 물품을 또 되게 좋아해요. 일본 사람만 싫어하고 일본 제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 남과 북이 딱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독도 문제 나오면 남과 북이 똑같이 그냥 한민족이라는 거 이제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성명은 우리나라 성명보다 시원합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상욕을 합니다. 북한은 아주. 예, 방송에서. 네.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네. 자, 우리 질문 즉석 현장에서 한두 개 더 받아보죠. 우리 또 저기 멀리 마이크가 없으니 앞으로 조금만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누구 수업 듣고 있나요? 여기 나오십시오. 예. 연출수가 질문하는 사람 상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정보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25학번 김윤서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경영정보학부에서는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상품을 기획하거나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이제 초점을 맞춘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북한에서는 기업이나 기관이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데이터나 시장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혹은 경험이나 상명하복 구조에 더 의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유 경영학도다운 역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죠. 어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북한에 사기업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갖고 과연 북한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생각하면서 기업 경영을 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역시 베테랑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인 우리 최근에 비하인드 유토피아에 이어서 최근에 또 영화를 하나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아직 이제 그 배급사하고 뭔가 있어서 지금 바깥 세상에 내놓지 않은 영화 올해 만든 거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탈북이라는 영화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께 좀 여기에서 한번 틀었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경영가는 아니라서 경영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보기에 북한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국가 계획 경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오다를 내리고 국가가 이 지시를 내려서 그 안에서 일사천리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장이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부류가 있어요. 굽이 있습니다. 군대에 보내는 어떠한 물품을 만드는 공장은 1급 기업소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다이렉터로 지시를 받아서 물자를 받아서 부대에다가 보내는 회사였고요. 밑에 뭐 식료공장이나 또는 뭐 수지공장 이런 곳은 지역에 있는 지하자원을 그 자재를 가져다가 생산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건데 사실 다 섰습니다. 1급 기업소만 지금 돌아가고요. 나머지는 다 서가지고 공장 건물이 한 칸만 남았더라고요. 한 칸이 남고 다음 칸은 다 칸막이에서 살림집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국가가 운영하는 이 계획경제에 의한 공장들이 다 멈췄는데 그러면 나머지 또 어떤 공장들이 갑자기 생겼냐면 무역회사라고 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물자를 가져다가 하는 무역회사가 생겼어요. 요즘에 저희 사촌 브로커들 요즘 북한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제가 사진을 받아보니까 꽃제비 여자애가 앉아서 가발을 만드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가발 어디서 오다를 받았느냐 하니까 중국에서 받은 거랍니다. 중국에서 무역회사에다 주고 무역회사가 지역에 있는 인민반장에게 동장에게 우리로 말하면 동장 같은 사람에게 자 너희가 이번 달에 300개 만들어. 그럼 인민반장이 뭐냐면 내 지역에서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2-3명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내가 쌀 1kg 줄 테니까 가발 만들어. 그리고 반장은 또 3kg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냐면 국가계획경제는 마비가 돼 있고요. 사경제가 지금 돌아가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중국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 지하자원들은 그 안에서 한 번에, 2번에, 3번에 어떤 공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마구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이렇게 잘 공정이 거쳐갔으면 직업도 생기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질문한 학생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네요. 저도 이제 북한 베이징에 있는 그 후방 총국의 책임자가 저희 한국으로 와갖고 저하고 한때 같이 근무했었는데 그분 얘기가 중국에서도 북한의 좋은 제품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조사라고 했는데 가발이라든가 기타 아주 조잡한 형태지만 여러 가지 뭐 농산물이든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가면 중국 사람들이 북한제라 그러면 뭐 별로라지만 그 값이 일단 싸니까 그 중에서도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해서
후방 총국 그 배지게 나간 그 상사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계속 중국 사람들 시장 조사, 수요를 조사하는 일들을 그분이 하셨어요. 했다가 우리 한국으로 탈북하셨죠. 자, 우리 질문 뭐 한두 개만 더 받아보고 이제 질문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손 들고 예. 정말 궁금한 게 많았군요, 여러분. 예. 네, 여현철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 전자공학부에서 반도체 전공하는 김정아입니다. 그 전공과 좀 무관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군을 전역을 작년에 해가지고 현재 북한의 군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아유, 훌륭한 또 국방위문 하셨는데 마침 우리 이소연 쌤이 여군으로서 복무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남군 우리 이소연 갔다 아니 군대 갔다 왔죠? 예, 두 분 다 얘기해 주세요. 예. 북한의 군대는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복은 아들이 입고 군사복무는 엄마가 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월급을 안 줍니다. 거기다 먹을 거 밥을 잘 안 줍니다. 저희 늘 폭탄밥 먹었어요. 폭탄밥이 뭐예요? 폭탄밥이 뭘까요? 밥그릇에 밥이 좀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씩 맨날 폭탄이 치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푹 파인 밥에다가 10년 동안 반찬이 안 바뀝니다. 메뉴가. 소금에 절인 무로 3가지, 4가지 이렇게 모양만 달리 썰면 됩니다. 해서 나오다 보니까 한 1년, 2년, 3년 동안 영양실조가 오죠. 저도 왔었어요. 근데 요 기간을 잘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그렇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나가서 빵이라도 사 먹게 엄마 돈 좀 보내줘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서 아들을 딸을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군복도 2년에 한 번씩 주죠. 거기다가 그러면 훈련은 잘하느냐? 실탄 사격은 제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1시간씩 조준 연습은 하는데 실탄은 1년에 딱 2번 쏴봤어요. 3발씩. 근데 대신 군복무 10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 저는 사실 종심정찰에서 대한민국을 침투하는 훈련을 저희는 정찰병 훈련을 받았는데 통신기재가 러시아 거 저희가 쓰는데 안 됩니다. 10년 동안 우리 정찰병들하고 통신교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북한이 저건 믿지 마시라요. 네, 핵만 뭐 가지고 저러는데 사실 통신기재 가지고 통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뭐 여군 생활은 이랬습니다. 남군은 어땠나요? 이소연 쌤 그러면 한 10년 근무했나요? 네. 그럼 보통 여성들은 몇 년 보통 근무하는데 본인은 왜 10년씩 하셨어요? 운이 안 좋아서 6년 하는 줄 알고 규정이 6년이라서 군대 갔는데 제대하는 애에 2달 전에 지시 내려와서 10년으로 해라. 남자 13년 해라 하고 지시 딱 내려왔습니다. 저 거기서 싫습니다 할 수 있나요? 아우지 갑니다.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10년 딱 했더니 마지막 제대할 때 또 지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남자 8년, 여자 6년으로 줄여라. 저 운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만 10년이에요. 예. 예, 우리 이철원 씨. 근데 뭐 군사력을 물어본 건가요? 아니면 군인을 물어봤나요? 군생활이요? 일반 군생활. 군생활은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뭐 북한군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북한군 전체가 다 어렵지는 않겠죠. 뭐 싸우는 부대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부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 우리가 이제 안보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군이 그렇게 좀 열악하고 북한군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해도 뭐 북한은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에 대한 뭐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한군 먹는 문제는 열악합니다. 예, 많이 열악한데 또 열악하지 않는 부대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도 군에 가면 여자친구가 편지하고 막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어때요? 군에 가 있으면 이성 친구가 편지 많이 받아봤어요? 군인 병사가 무슨 연애를 합니까? 군복무에 충성을 해야죠. 예, 연애라는 말이 없습니다. 연애하면은 바로 생활제대입니다. 예.
우리 이수연 쌤은 어째- 우리로 말하면 생활제대가 그 불명예 제대라고 해야죠. 예,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진로도 막힙니다. 네. 여군은 그 뭐 교제 같은 거 안 하나요? 그러면? 여군도 군인인데 규정에는 연애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곳이라 다 해요. 아유 이쁘면 가만두나요? 네 와서 다 하죠. 예. 그래서 저도 한 20살부터는 연애를 했었어요. 부대 안에서. 근데 문제는 부대 안에 있는 정치지도원, 정치장교하고 이게 연애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토요일이면 이 정치지도원이 진행하는 그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럼 굉장히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조직에 뭐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따로 가서 데이트 삼아 따로 생활총화를 보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될 시간이 토크쇼는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중 중에 학생 중에 딱 한 사람 정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아쉬워할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없네요. 예, 그러면 우리 남은 질문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그 소프트웨어 학부의 장운영 학생 어디 있나요? 저기 있네요. 질문이 북한의 대학생들은 태블릿과 노트북, 우리 남한의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북한 대학생들은 전자기기를 뭐로 하고 있는지, 인스타그램 같은 앱을 하려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OTT, 넷플릭스라든가 티빙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과연 그런 게 있는지, 뭐로 그럼 한류 영화나 드라마를 아까 보신다고 했는데 뭐로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장윤 학생,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셔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예. 그래요.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4년 다녔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컴퓨터는 저는 데일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생들이 컴퓨터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촉박한데 뭐 언제 대학 다니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컴퓨터는 공부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그 일명 헛가다라고 하죠. 예, 북한에서는 헛가다라고 하는데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것처럼 공부는 안 하고, 왜냐하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인터넷이 돼가지고 인터넷 활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무슨 그런 교육 자료들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는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 드라마 복사해주고 돈 받고, 예, 뭐 그런 한마디로 하면 장사의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한류를 많이 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북한의 전기 사정이 열악한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태양열 비판과 TV도 바로 이제 USB를 꽂아서 볼 수 있게끔 그런 TV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먹는 문제도 해결 못 됐는데 무슨 뭐 태양열 비판을 가지고 TV를 보고 USB를 가지고 한국 거를 보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전체 주민이 보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많이 본다고 뭐 이야기하겠죠. 아무래도 상호명 아닙니까?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까지 젊은 세대들은 진짜 많이 보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북한도 지역의 차이가 있고 좀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현실과는 조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양열 비판이라든지 TV를 구입을 해가지고 봅니다. 예, 저희도 전기로 뭐 USB를 통해서 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냥 태양열 비판을 낮에 충전을 하고 밤에 이제 몰래 보고, 예,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특히나 대학생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더 많이 보는데 북한에서 2009년부터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핸드폰에 원래 불법 영상물은 나오지 않게 돼 있는데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회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우물정자 몇 개 누르고 별표 막 몇 개 누르고 해가지고 또 들어가서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제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우리 경영학과, 역시 경영학과니까 경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돈을 많이 벌려면 주로 무슨 일을 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하는데 우리 김대원 학생 어디 있나요? 경영학과. 저기 있네. 예,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우리 경영학과. 자, 북한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김정은이겠죠, 뭐. 네, 사실 그 북한 안에서 요즘에는 저희 그 사촌처럼 중국하고 밀수를 하거나 무역회사라는 걸 차려놓는데, 무역회사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표를 받아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그나마 그래도 무역회사를 통해서 돈을 좀 버는데, 요 돈 번 사람들이 제가 저한테 요즘에 제안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백화점에서
코롱 옷을 겨울 패딩을 많이 보내라. 그럼 저한테 돈을 벌게 해준답니다.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그 돈을 버는 이 세력들이 코롱 패딩을 원하는 것만큼의 돈 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의 그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우리 태원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집 사고 싶죠. 그렇죠. 네,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일단은 국가가 주는 집이라는 것이 좋든 나쁘든, 그다음 전기가 안 좋고, 그럼 환경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럼 뭐냐면 이 안에서 밥 먹는 거 그냥 밥 먹으면 돼요. 가장 돈 벌고 뭐 이거 하게 되면 일단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 나 코롱 패딩 입었어. 그 다음 5월달 되면요, 나 애호박 먹었어.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사실은 나 우리 집에서 고기 좀 먹고 살아.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부의 표현의 이런 상징인 것 같아요. 자,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 우리 학생들에게 후배들이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선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우리 이진호 선생님, 너 눈을 너무 뭐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뭐 긴장되진 않았는데 뭐 제가 뭐 저보다도 다 잘 사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뭘 조언할 게 뭐가 특별히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내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면 살수록 지옥에서 천국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상했던,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안에서 제가 전기를 24시간 이렇게 켜고 산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랍습니다. 그 다음 물을 안 길어 먹고 살아서 좋아요. 제가 어디 가고 싶을 때 다 가서 너무 좋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냥 요즘에는 사실 이제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니까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북한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또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한 번쯤은 누려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가끔 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요, 또 이 평범한 것은요, 우리가 지킬 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질문들로 이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 열심히 답변해주신 이철은 씨, 또 이소연 씨, 그리고 함께해주신 이수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